어제였죠? 네, 2025년 11월 27일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히 뉴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왜 진짜 선수들이 이 뉴스를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빌딩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골든타임인지, 바로 두 번째 빌런은 들썩이는 집값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대출을 쪼인다고 사실은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물도 걷어들이고 호가도 막 1억씩, 몇 억씩 이렇게 올리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매수자 우위 시장의 마지막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주식 경원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죠. 금리가 실제로 인하되는 시점이 펄이라면 인하 기대감이 확실해졌지만 아직 시장이 얼어있는 지금이 바로 무릎입니다. 혹시 지금 시장에 어떤 급매물이 숨어 있는지, 내 자금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빌딩 매매 전문 배롱나무 차윤숙 조민재 대표입니다. 어제였죠? 네, 2025년 11월 27일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벌써 4번 연속 동결이에요. 이 뉴스를 보고 주변 반응이 어떤가요? 네, 아마 대부분 이럴 거예요. 아, 금리 내릴 줄 알았는데 또 그대로네. 그렇죠. 네. 아, 부동산 시장 당분간 더 춥겠구나, 이러겠죠. 네, 겉으로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남들이 보는 것만 보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오늘 저희는 단순히 뉴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왜 진짜 선수들이 이 뉴스를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빌딩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골든타임인지, 그 속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5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1년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팩트체크부터 쉽게 가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내심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님께서 왜 브레이크를 밟았을까요? 아주 강력한 두 명의 경제 빌런 때문입니다. 네. 네. 첫 번째 빌런은 바로 미친 환율이고요. 네. 최근 달러 보셨죠? 그렇죠. 1달러에 지금 1,477원? 이렇게까지 네. 치솟았더라고요. 거의 7개월 반 만에 최고치였죠. 네, 맞아요. 이렇게 환율이 높은데 금리까지 그럼 덜컥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이자 재미없네. 네. 돈 빼서 미국 갈래 하면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환율이 막 1,500원 돌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네, 그렇죠. 한국은행 입장에선 일단 이 불부터 꺼야 했죠. 첫 번째 빌런은 미친 환율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었다, 이거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 빌런은 들썩이는 집값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대출을 쪼인다고 사실은 난리가 났었어요. 네. 계속 대책 발표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서울 집값은 상승폭이 더 커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이자 싸졌다, 영끌해서 집을 살까 하면서 다시 불이 붙을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렇겠네요. 결국 그럼 치솟는 환율과 불안한 집값, 이 두 가지가 발목을 잡아서 어쩔 수 없이 동결을 택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접할 수 있었던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빌딩 투자를 하는 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 속내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 구독자들이 여기서부터는 집중을 하셔야겠는데요. 그쵸. 네. 우리가 봐야 할 건 동결이라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쵸.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은행의 속마음이죠. 네. 그럼 조 대표님은 이번 발표를 보면서 어떤 네. 걸 발견하셨나요? 한 3가지 정도를 발견했는데요. 네. 네, 첫째는 금리 인상의 의견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금융통화위원 6명 전원이 동결 아니면 인하를 이야기했지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금리 인상의 공포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고요. 그거를 바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러네요. 더 이상 이자가 올라가서 고통받을 일은 없다는 천장이 확인된 거죠. 그렇겠네요. 네. 더 이상 2.5% 이상의 금리가 올라가진 않을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천장이 오히려 확인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동결 아니면 인하다. 그렇죠. 이런 시그널로 읽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더 이상의 인상은 없는 거죠. 네. 그럼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이창용 총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뒤에도 동결, 나머지 3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는 방향은 그럼 유지 아니면 하라. 네. 딱 두 갈래 길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르막길은 이제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죠. 네. 투자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악재가 아니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금리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방향은 결정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게 사실 시장에서 가장 좀 싫어하는 모습들인데 네. 그게 제거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면 빌딩을 그때 사면 될까요? 네, 제가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왜 그런 거죠? 매도자, 즉 건물 주인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고금리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에 지친 건물주들이 꽤 많죠. 맞아요. 네. 그래서 더는 못 버티겠다. 싸게라도 팔아서 정리해야겠다. 이런 급매물들이 시장에 숨어있는 시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작년 올해 저희가 엄청 바빴어요. 그렇죠. 이런 급매물들이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이걸 소화하느라고 상당히 바빴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만약 내년 초에 금리가 실제로 인하됐다는 뉴스가 도배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러면은 바로 가격을 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럼 이자 낼만 한데 네. 이렇게 급변하면서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물도 걷어들이고 호가도 막 1억씩 몇 억씩 이렇게 올리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매수자 우위 시장의 마지막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아직 대중들이 금리 동결이다, 뭐 좀 더 기다려봐야지 하고 관망할 때 공포감을 이기고 시장에 남아있는 알짜 급매물을 낚아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오늘의 뉴스 한번 정리해볼까요?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겉으로는 동결이지만 속으로는 금리 인상 종료와 인하 준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주식 경원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죠. 금리가 실제로 인하되는 시점이 허리라면 인하 기대감이 확실해졌지만 아직 시장이 얼어있는 지금이 바로 무릎입니다. 빌딩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웅크려 있지 마시고요. 남들이 주춤할 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금리 피로감 때문에 저평가된 우량한 급매물을 선점하세요. 3개월 뒤 금리 인하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은 이미 좋은 건물의 주인이 되어 웃고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장에 어떤 급매물이 숨어 있는지 내 자금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저희 배롱나무에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자산 상황에 딱 맞는 선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